2020년 아동 분야 사업 안내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작년과 올해 바뀐 점, 아동 공동생활 가정 중에서 이제 작년과 올해 바뀐 점을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표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www.mohw.go.kr 이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거든요. 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아동 분야 사업 안내를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현재 1관에서 보시면 이제 아동복지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룹폰과 이제 보육원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선 2020년도 아동 분야 사업 안내 주요 변경 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사업명과 페이지, 그 다음에 2019, 2020년에서 이제 비교 분석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8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신설된 부분인데 이제 유의사항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정위탁보호에 대해서 이제 나온 거죠. 근데 저희는 가정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동복지시설 페이지는 123페이지고요. 기존 아동 공동생활 과정과 아동복지시설 지침을 통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2019년도에는 이제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제 2020년부터 통합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아동의 입퇴소 등에 대한 이제 지원인데 신설이 됐어요. 130쪽에 있고요. 이제 보시면 보호 대상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이제 판단해서 지체 없이 보호 조치가 변경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보호 조치 변경은 원가정 1순위, 가정위탁 2순위, 3순위가 이제 공동생활 가정, 그 다음에 시설 순으로 조치합니다. 여기서 시설은 보육원을 뜻해요. 141쪽에 신설이 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 이제 저희 생계비죠. 일반 생계비 급여 대상자인 경우 저희 아이들이죠. 지자체와 협의하여 수급비를 시설 회계에 산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에 외국 국적 아이도 이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데 이거는 이제 지방비로 지원을 해준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이런 케이스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외국 국적 아이가 그룹홈에 들어온 케이스를요. 네. 하지만 당연히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신설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보호 아동의 생계급여 힘들죠. 이거 실제로 타기가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통장이 없으면. 근데 이제 부모 등의 생계비 사전 편취, 즉 부모님이 생계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초생계급여 담당 부서와 협조를 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가져가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 가능합니다. 145쪽 신설됐죠.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및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적기에 예방접종, 건강검진,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이 아니죠. 이건 뭐 당연히 그 나이대에 맞게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해야 되죠. 심리치료 필요한 아동들에게 수시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규정에 따라 보호조치 전입니다. 즉 그룹홈에 입소하기 전에 모든 보호 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 철저 실시해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모든 아동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됩니다. 시설의 운영이에요. 이제 154조에 신설된 건데 이제 보시면 각 시설별 이제 아동들과 자치의 욕구조사,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복 및 생활용품 기준, 공통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의료기관 등을 통해 충분한 의료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참고로 저희는 임상심리 상담원이 없어요. 네, 지금 이게 통합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67쪽에 신설된 내용인데요. 공기청정기 관리예요. 시설장은 이제 공기청정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적 관리를 해야 된다. 참고로 이제 아동사업 안내에 들어가시면 이제 관리 방안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네.
종사자 관리에서 이제 174쪽에 신설이 된 건데요. 종사자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이 이제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고,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동학대 행위자가 행위자인 친권자, 보통 친권자예요. 아동복지시설의 근무지를 점거하거나 종사자에게 폭언하거나 위협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또 175쪽의 신설입니다. 종사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모든 종사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반드시 아동 관련 성폭력 예방, 안전, 아동 관련 안전교육이죠. 그 다음에 아동 관련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죠. 아동 관련 아동 권리 교육 들어가야 되고요. 아동 관련 ADHD, 약물 오염 방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약물 오염 방지는 저희가 교육하는데 ADHD를 안 했다 그러면 안 되죠. 둘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됩니다. 자, 종사자 교육훈련 실시를 위하여 지자체는 종사자 교육비 및 여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또 179쪽 신설이 된 내용이고요. 당연히 뭐 종사자 법정 배치를 지원해줘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권고입니다. 참고로 이게 신규 채용의 경우에요. 기존에는 이제 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지침에 해당 사항이 없다 하지만 이제 신규 채용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는, 전력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고인데 이 공고가 당연히 명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182쪽 신설 부분입니다. 이제 공동생활가정, 저희 아동 공동생활가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의 경우, 그러니까 대표자 변경 및 비영리법인 전환 시설의 경우, 근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돼요. 개인 또는 영리법인에서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연히 대표자가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때 해당 시설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게 종사자의 변동의 교육승계가 필요하다. 또한 계속 거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다음에 지원 여부를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인 시설은 신규로 이제 만들어봤자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비영리법인으로 이제 만들라라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인 신고 시설이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바꿨어요. 근데 대표자를 바꿨다. 아니면 무언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을 줄 수 없다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신설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설이에요. 183쪽에. 지원 일시정지 및 제외 등에 대한 것인데, 이제 2020년 7월 이후 개인 또는 영리주체, 단체, 그러니까 영리단체 또는 영리법인은 이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제외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 개인으로는, 그 다음에 영리로는, 영리법인이나 단체로는 어떤 경우든 이제 인건비 안 주겠다. 그러면 지원 가능 시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가 및 지방단체, 또한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개인 신고 시설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이제 바꿀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신설임 또 보시면 대표자가 시설장 이외에 보육사 등으로 종사하는 경우 이제 인건비를 못 준다는 거예요. 대표자는 무조건 시설장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설입니다. 또 종사자의 신규 채용, 아동학대, 마약, 알코올, 약물 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인건비 지원 제외.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강, 보험, 요양, 급여, 매역 최근 3년 거를 이제 증빙자료 요청 및 검토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아동학대 전력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에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하고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제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 아동학대 판단 전력 조회 요청하여 확인을 합니다. 굉장히 세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작년과 올해 비교된 점을 쭉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아동분야 사업 안내 주요 변경사항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